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밍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게스트 컨텐츠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들과 뭐 연인들과 아니면 혼자 이제 또 뮤지컬을 보러 가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이 사람만큼 뮤지컬을 사랑하는 관객은 없다 라는 생각에, 그죠. 뮤관. 제가 진또백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찐입니다. 찐. 우리 너덜트의 임재영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찐 뮤덕지라고 있는 유튜브 너덜트의 임재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끼리 또 보컬 모임 같은 데에서 항상 네. 오실 때마다 뮤지컬 노래를 또 자주 부르셨었어요. 네네. 뮤지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방대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네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어느 정도 뮤지컬을 사랑하는지 그런 게 좀 인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뮤지컬 노래를 주로 부른 게 아니라 뮤지컬 노래만 불렀죠. 사실 제가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증을 좀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오늘 입고 온 옷. 입고 온 옷? 팬텀이네. 이거 굿즈예요? 팬텀 굿즈예요? 첫 게시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게시했고요. 이번 가장 최근 팬텀에서 그 박효신 배우님이 출시하신 굿즈예요. 그 팬텀에서. 네. 그 싸지 않습니다. 네, 저렴하지 않은데. 네, 이제 팬텀 마크가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옷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뮤덕이 말아주는 뮤지컬 학개론 미안합니다. 시작을. 미안합니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해요? 헤어밴드를 좀 하고 왔어요.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어려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제가 안경을 좀 쓰고 자, 오늘의 컨텐츠 뮤덕이 말아주는 뮤지컬 학개론, 우리 너덜트 임재영 씨께서 오늘 도슨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자, 어떤 걸로 이제 진행이 되나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뮤지컬 학개론 일단 교수 소개를 해야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게 살짝은 사실 고민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뮤지컬의 굵직한 역사들을 네. 좀 지루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좋아요. 다룰까 말까 하다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게끔 얘기를 또 하고, 네네. 그리고 추천작. 추천작까지. 제가 재밌게 봤었던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것. 그러면 뭐 조금 오늘 고봉밥이네요. 네. 고봉밥이네요. 네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네, 뮤덕이 말아주는 뮤지컬 학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밌겠다. 자, 덕력 인증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뭔데? 세상에 뮤지컬 좋아한다는 사람들 많던데 너가 왜 특별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 사진들을 조금 긁어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치부 같은 거라서 이거를 드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저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저 바가지 머리, 염색한 바가지 머리. 언제예요? 저게 이제 2014년입니다. 2014년. 10년 전이네. 네, 10년 전에 박효신 배우님의 모차르트를 보러 갔을 텐데요. 이제 저 때는 뭐냐면 그 좌측에 있는 사진들에 비해서 찍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늘 혼자 뮤지컬을 즐기러 갔어요. 왜냐면 같이 즐길 만한 사람이 많이 없고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저렇게 찍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나 보러 왔다. 어린 마음에 누구한테 찍어달라 하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제 셀카로 이제 그 캐스팅 보드를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뭐 시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영웅을 본 적도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지금은 안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저 군인 시절에 나와서 본 적이 있고요. 군인 시절에 나와서 뮤지컬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럼요. 전 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꼭 봤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군인 월급 아시잖아요. 예. 거의 탕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가 나올 그러네. 월급 탕진해서 그 공연 보러 다니고 제가 한 1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병장 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작품 많이 봤다. 그리고 이제 더 옛날 사진. 모차르트 보러 갔을 때 같은 날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직 요 때는 요 세 개, 요 네 개는 혼자 보러 다닐 때구나. 네, 그죠. 혼자 위주로 보러 다닐 때. 레미제라블, 모차르트, 지킬앤하이드, 오케롤이라는 작품 봤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 카이 배우님과의 첫 만남이 이제 몬테크리스토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저 때가 이제 카이님에게 입덕하게 된. 입덕은 조금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너무 잘하시고 좋아하는 배우님이었다가 그냥 사랑하게 돼버린 계기는 좀 나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따 또 시간이 남으면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 있네. 사진이 더 있구나. 죄송해요. 덕력 인증 사진으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개도국에서 강대국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말 그대로 이제는 뮤지컬 강대국이라고 불릴 자리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왜냐면 영국이랑 미국이 일단 가장 뮤지컬로 유명하죠. 본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영국의 웨스트엔드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웨이 그 두 나라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일본이 원래 예전부터 뮤지컬에 대한 사랑이 좀 특별했습니다. 이번에 그 생과치로 내한하는 것도 뮤지컬이죠. 그렇죠. 제가 그거를 예매를 놓쳐가지고 잠깐 관심이 멀어진 상태여서 다시 알아봐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일본이 되게 그런 콘텐츠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애니메이션이 뮤지컬화돼서 나오는 것들도 많고요. 맞아. 뭐 귀멸의 칼날이라거나 체인소맨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제작사마다 극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예? 제작사가 극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세를 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극장주, 그걸 대관해야 되는 제작사는 이제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극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하게 그 제작사의 특성을 때려박은 그 취향을 맞춘 공연들을 할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좀 티켓값이 싼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도국에서 강대국으로 이제는 일본, 영국,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한민국 뮤지컬 강대국이다. 실제로 말할 저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나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그 토니 어워즈 6관왕을 한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현 시점 가장 레전드 사건. 제가 그 뮤지컬을 저희 재용님 덕분에 그때 가서 이제 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물론 중간에 졸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면 말하라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너 일정 바쁠 것 같으면 괜찮다. 근데 이제 아니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재밌게는 봤는데 이제 중간에 좀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썰 말씀드리면은 거기 그 재즈 앨범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재즈 아티스트 분의 이름이 나오면서 앨범이 딱 이렇게 나와요. 무대에서 이걸 들으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 주인공이. 근데 이제 자꾸 그 옆에서 저거 좋지. 저거 레전드. 자꾸 이렇게 제대로 된 육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뮤지컬이네 이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고증을 제대로 했네.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이 조금 시체 관극적인 그 성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육성으로 내는 건 조금 이제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재즈 공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직 도입이에요. 이 작품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익숙한 작품이나 좀 들어본 것 같은 작품들이 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했냐면 일단은 제가 그래도 각기 어나더 다른 작품들 관람한 게 한 70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요? 여기에 거진 80%를 제가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하고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중에서 이렇게 뮤지컬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삽입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강대국이냐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자, 몇 편이나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에서 일단 23년, 24년 1년에 약 600편 정도가 개막을 합니다. 아동, 대학로 뮤지컬,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여는 것까지 다 해서 600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이제 600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국뽕을 넣기 위한 좀 이제 연말 아니냐? MSG 아니냐? 그죠? 왜냐면 기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빼봤어요. 국공립을 뺐어요. 이제 국공립을 제외해도 1년에 약 359편이 개막합니다. 진짜 많이 하네. 네, 민간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그러면은 대학로 그 뮤지컬의 어떤 메카, 뮤지컬 자부심 대학로만 따져도 1년에 170편. 와, 진짜로? 개막을 합니다. 진짜 많이 하는구나.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그런 소극장극까지도 포함되는 그죠. 거죠? 2인극, 3인극, 4인극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대학로 쪽에 그래도 이제 700석 500석, 300석 이런 규모의 극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극장들에서 공연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70편이 열리는 거예요. 와, 진짜 많이 하는구나. 네. 이렇게 좀 대충 어느 정도 개막을 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봤고요. 짧지만 굵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뮤지컬 왜 그러냐? 자, 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 80년대에는 그 낭만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낭만의 시절이냐? 1966년에 살짝이 없어요라는 작품이 이제 그 뮤지컬의 시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정설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왜 낭만의 시절이냐? 이때는 이 라이센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어가지고
저작권, 라이선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야 뮤지컬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엄청 유명하대라고 해가지고 따온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이 음향 감독을 맡으신 담당자분이 해외 출장에 가서 음악을 들어요. 녹음을 해오든가 LP를 사든가 카세트를 구매해 와서 들으면서 악보를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곡이랑 화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음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한국 스타일로 번역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뮤지컬계의 문익점이네. 그렇죠. 근데 웃기게도 그 아저씨와 건달들이나 이런 작품들이 그래도 대중화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1995년에 명성황후라는 작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아, 그때가 만들어진 거예요, 명성황후가? 네네네. 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97년에 브로드웨이를 진출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1998년에 또 앵콜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7년도와 98년도 공연들이 이제 매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또 웨스트엔드에 가서 웨스트엔드는 뭔가요? 영국 웨스트엔드, 미국 브로드웨이. 그래서 이때가 저희가 그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 때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명성황후라는 작품이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활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힘이 됐던 거죠. 그 대중분들에게.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자, 그래서 2001년에 이제 그 진짜 이 뮤지컬 시장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옵니다. 오페라 유령?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예. 박수를 갑자기. 자, 오페라의 유령인데 이걸 시작으로 사람들이 뮤지컬이라는 거에 대해서 즐기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예. 제작비가 100억입니다. 네? 진짜로요? 제작비가 100억이에요. 자, 이때 당시 짜장면 가격 얼마일까요? 한 2001년이면 3,000원? 4,000원? 비슷한데요. 2,500원 하던 시절에 2,500원 하던 시절에 제작비 100억을 들인 거예요. 와. 그리고 요즘도 안 하는 7개월 공연. 그렇고 이때 당시에 그 티켓 가격이 여기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10만 원, 12만 원 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쌌네. 사실 짜장면이 2,500원인데 10만 원이다? 지금 약 3, 40 정도 쓰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관객 수 24만 명, 점유율 94%. 매 공연마다? 네, 매 공연마다. 그래서 1,103석 중에서 이제 1,036석을 늘 채웠다고 보면 됩니다. 점유율로 따지면은. 그 다음 2004년 지킬 나이드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또 어떤 효과가 일어났느냐, 굵직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가 대폭발을 하면서 조승우 배우님 심드롬이 일어나요. 조승우 배우님의 모든 회차가 다 매진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자, 이게 조금 더 유념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사실 지킬 앤 하이드는 브로드웨이에선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킬 앤 하이드가요? 네, 지킬 앤 하이드가 진짜로? 이렇게 해서 대중들이 많이 지킬 앤 하이드를 통해서 알았지만 진짜 더 대중들이 뮤지컬이 익숙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극이 나옵니다. 뭐죠? 2010년에 모차르트를 통해서 김준수 배우님께서 데뷔를 하세요. 근데 세종문화회관 전석이 매진이 됩니다. 와, 몇 석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 3,000석이에요. 회전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극장의 회전문을 돌듯이 공연을 보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이제 N회차 관람하는 걸 회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 네, 그렇죠. 15회 좌석 3,000석이에 15회면은 45,000석이죠. 15분 만에 매진되고 서버는 당연히 폭발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김준수 배우님을 통해서 모르던 사람, 뮤지컬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뮤지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강대국의 길로 또 더 가게 되었느냐. 자, 일단 2014년도 킹키부츠. 킹키부츠. 네, 킹키부츠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왜 못 보셨어요? 이번에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이제 2014년도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초연. 브로드웨이에서는 2013년도에 초연을 했어요. 어떻게 1년 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보통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은 좀 늦게 들어와요. 뭐 4년, 5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서 들어오는데 CJ ENM에서 공동 제작을 한 뮤지컬입니다. 킹키부츠가요? 예. 그래서 브로드웨이에 올라간 킹키부츠도? 네. 그래서 이제 진짜요? 공동 제작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킹키부츠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이 사실은. 맞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되게 흥미로운. 그러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국위선양 사건. 이제 미스 사이공이라고 세계 4대 뮤지컬이 있어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캐츠, 레미제라블 이렇게 4작품입니다. 25주년 기념 뉴 프로덕션 공연을 올려요. 2014년에 영국 웨스트엔드 본 고장에서 웨스트엔드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홍강호 배우님이 캐스팅이 되십니다.
굉장히 핸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 좋습니다. 영국 와츠 온 스테이지 어워즈라고 있어요.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셨거든요. 100% 관객들이 투표하는 시상식이에요. 그 관객들이 투표하는 어워즈에서 조연상을 타셨다고요? 그쵸. 진짜 대박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14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창작 뮤지컬이죠. 아. 자, 대극장 창작 뮤지컬이 사실 많이 없어요. 명성황후, 뭐 영웅 이런 정도. 근데 이제 대극장 창작 뮤지컬 중에서 약간 이제 그 해외 소재,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소재가 아닌 명성황후 이게 영웅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에요? 그럼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대박이 아니죠. 그냥 여기서 끝나면 그냥 너무나 좋은 작품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합니다. 수출. 역수출이라고 잘못 썼네요. 그냥 수출입니다. 일본의 수출을.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뮤지컬 강국인 일본에다가 수출을 해서 심지어 스테디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대자본이 투입되는 창작 뮤지컬들은 사실 리스크가 많아요. 무슨 리스크? 자본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일단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쉽게 예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네. 아예 처음 시연하는 거니까 이게 네. 인증된 그런 이 네임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 작품에 대한 네임 밸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이제 예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심지어 이건 프랑켄슈타인에 국한된 얘기긴 한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그 소재가 그 저희가 아는 거는 좀 못이 박힌 맞아요. 나사가 박힌 그런 이미지가 심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거를 흥행을 시키면서 대자본이 투입되는 어떤 그 창작 뮤지컬의 기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좋습니다. 자, 현 시점 최고 레전드 사건. 어쩌면 해피엔딩이죠. 이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소극장이에요. 소극장. 네, 소극장. 근데 소극장 작품인데 이미 한국에서는 풀 매진이었어 사실. 저도 그래서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못 봤었어요. 자리가 늘 없어서. 그 포도알이 하나도 없어요. 포도알은 뭐냐면 포도알? 이제 예매하러 들어가면 VIP 좌석이 이제 보라색이거든요. 인터파크에서. 그래서 이제 포도알들이 갈려 있어서 그걸 포도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도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얀색밖에 없어. 예매가 이미 다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아쉬웠고 제가 못 보고 있다가 매력시장도 보고 그 시즌에 전 또 2번이나 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해피엔딩이. 진짜? 와 레전드. 레알? 이런 거 또 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토니 어워즈 같은데 상 받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상상했던 그 기록이 있거든요. 팀원들의 머릿속에.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토니 어워즈에. 왜냐면 토니 어워즈는 뭐냐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작품들을 모아다가 시상식 하는 거예요. 탑급 중에 탑급의 어떤 그 공연을 모아놓고 시상식을 하는 거니까 사실 제일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네. 근데 노미네이트 10개가 됐대요. 그래서 이거 받는 거 아니야? 노미네이트가 10개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사실. 그렇죠. 근데 무려 6관왕을 석관해버립니다. 첫 번째 상부터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식이 쭉 가니까 뭐가 발표가 돼. 연출상 받았대. 나무주연상도 받았대. 오 대박. 음악상도 받았대. 오 뭐야. 극봉상 받았대. 와 뭐야. 극본상 와우. 뮤지컬상 받았대. 와. 약간 이런 진짜 이 정도 급의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네, 토니 어워즈에서 올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거 중에 너희가 최고야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엄청난 굿봉이에요. 엄청나네요. 자,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24년 10월에 브로드웨이에 정식으로 입성을 합니다. 글라스고 극장에.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한 소극장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메인 극장에 올라가면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력을 남긴 거죠. 자, 다음 작품은 마리키리인데요. 사실 이제 그 마리키리도 이것도 비슷하게 창작이에요? 창작이죠. 네. 그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된 퀴리 부인. 키리 부인의 역사를 담은 전기극이에요. 그래서 마리키리라는 작품이 이제 올해도 했었고 한데 왜 넣었냐면 이 또한 국위선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한국 최초로 현지 배우들이 영어로 웨스트엔드에서 장기 공연한 거는 최초입니다. 현지라는 건 웨스트엔드의 스텝과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영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어쩌면 해피엔딩이 나갔다면 웨스트엔드에는 마리키리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명성황후도 나갔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명성황후는 이제 한국 배우가 한국어로 이제 하는 짧은 공연이었잖아요. 한 2주 3주 되는. 지금은 이제 웨스트엔드에서 2달 정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으로 나눴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한 작품들은 모두 대극장 작품이에요. 근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로 작품을 포함해서 다른 중국장 작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차이를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1000석 이상의 극장들이 대극장이라고 불리우고 거기서 공연하는 그 작품들을 대극장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라를 동반한 것과 MR로 진행하는 경우와 차이가 좀 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좀 커요. 네, 왜냐면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배우의 어떤 호흡감, 연기.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은 물론 노래가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노래보다는 연기를 조금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 본인만의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팬텀이라고 하면은 올해 여름에 6번 봤는데 카이 배우님이 연기하는 팬텀과 박효신 배우님이 연기하는 팬텀과 전동국 배우님이 연기하는 팬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성도나 취향이 갈리는 거죠. 사실 뭐 배우 얘기로 넘어가는데 오케스트라가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네, 배우의 어떤 호흡감이나 배우의 어떤 연기에 맞춰서 오케스트라가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해서 오케스트라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대극장 그래서 이 정도가 대극장은 길어졌네요. 네, 세종문화회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석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극장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그리고 오페라 극장 2340석, 블루스퀘어 1766석, LG아트센터 1300석, 그리고 디큐브 아트센터 1200석, 샤롯데 1200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아트센터랑 샤롯데 시어터 가면은 전반적으로 시야가 다 좋아요. 세종문화회관은 여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울리긴 하죠. 그러니까 너무 커요. 사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크다 보니까 소리가 좀 많이 울리는 편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좌석 따라 조금 달라요. 자,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석이 넘으면은 중국장 정도로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칼같이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야, 예술의 전당 CJ 토요극장 1000석 넘잖아. 근데 왜 대극장이 아니고 중극장이냐고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그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왜냐면 예술의 전당에 이미 오페라 극장이란 대극장이 있는데 CJ 토요일 극장을 대극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극장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극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CJ 토요일 극장 굉장히 좋은 극장이고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뭐 영광홀 되게 편한 좌석을 가지고 있는 좌석입니다. 네, 공연장입니다. 자, 소극장. 자,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석 미만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300석 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실 수는 좀 없다. 네, 그렇게 칼 자르듯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이제 중극장, 대극장에 있다고 했는데 소극장도 요즘에는 이제 라이브 셋이 많아요. 그게 확실히 좋다는 거를 많이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밴드 셋으로 약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뭐 어쩌면 해피엔딩도 그랬고 라이브 세트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 오케스트라가 아닐 뿐. 그리고 소극장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로 쪽에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시어터 굉장히 유명한 극장이고 예스24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극장이 3개가 있어요. 그 건물 안에 250석짜리 하나, 400석짜리 하나, 700석짜리 하나. 사실 700석이면 중국장 정도 사이즈 되는 극장이고요. 링크아트 센터도 소극장으로 분류는 했지만 사실 400석, 5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중극장 라인으로 들어가도 될 정도의 공연장이고요. 근데 그게 한 건물에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공연이 계속해서 열린다. 그래서 대학로에서는. 자, 그래서 레플리카, 논 레플리카 창작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짚을게요. 레플리카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때 오페라의 유령처럼 영국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직접 와서 진도 지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나라에서 가서나 똑같아요. 실제로 그 레미제라블 스태프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를 가서도 똑같은 구성으로 보겠네. 그렇죠. 그 어떤 그걸 지키는 거죠. 그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 거죠. 자, 이제 논 레플리카는 좀 변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데스노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데스노트가 이제 시제스라는 곳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2번 공연을 했어요. 첫 번째 때 시아준수님과 김준수님과 홍강호님이 하셨고 오디 컴퍼니가 3번째부터 가지고 왔어요. 판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그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판권. 그때부터는 싹 바꿨어요. 이런 경우도 노는 레플리카. 자,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선스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영픽. 자, 크루이저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와 홍련이라는 작품입니다.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못 들어볼 만한 작품이에요. 크루이저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제가 6번, 7번 정도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 7번? 왜냐면 제가 홍나연 배우님 팬분들 많으신데 제가 홍나연 배우님 팬이거든요.
홍련도 홍나연 배우님 팬이어서 알게 되고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홍나연 배우님 정말 매우 잘하십니다. 네, 진짜 너무 잘하시고 이번에 비틀주스 캐스팅 되셨거든요. 네. 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뒤에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어택 그리고 홍련 역시 이 장화 홍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화 홍련을 모티브한 얘기죠. 중간에 랩처럼 이렇게 넘버가 구성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되게 흡입력이 있어요. 사실 가사가 잘 들린다기보다는 그 바이브가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궁금하다. 그래서 실제로 크루이즈 텍 그리고 홍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굉장히 기감이 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 작품 모두 추천드리고 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사극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웨이그레이지 외쳐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처음에 제목을 듣고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스웨이그레이지 외쳐 조선! 내가 이런 느낌이니까 무슨 내용이지? 뭐 어떤 거지? 했는데 이 작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대 구성을 굉장히 잘 썼어요. 무대 아랫부분에서 진행되는 것과 무대 윗부분에서 진행되는 것의 구성이 좋아요. 아랫부분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으면 윗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부연이 될 것만 같은 장면들이 쫙 흘러간다거나 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아랫부분에서 그 동시에 상황이 같이 진행이 된다거나 해서 짜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루즈하지가 않다. 저게 루즈하지가 않다. 자, 여신이 보고 계셔 설명드릴게요. 여신이 보고 계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에 포로를 호송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포로를 호송해야 되는데 이 배가 가다가 뭔가 망가져가지고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돼요. 북한군과 한국군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남한군과 웰컴 투 북한군이. 동막골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따지면 참고로 제가 이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보고서 난 뮤덕이 돼야겠다. 이 작품인가요? 네, 뮤덕이 돼야겠다라고 결심한 작품이에요. 이걸 보기 전에 김종욱 찾기와 영웅을 봤는데 그 두 작품 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고. 근데 이걸 보고 나서는 좀 많이 달랐어요. 와 이건 또 뭐야? 소극장 하나 봤지? 대극장 하나 봤지? 중극장 봤더니 야 이렇게까지 감동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어? 야 이거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 그래서 이상한 작품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뮤덕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자, 이성준 작곡가님께서 작곡을 하신 두 작품이고 음악 감독도 하셨어요. 프랑켄슈타인은 제가 10주년 때도 많이 챙겨봤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빠릿빠릿하게 짜임새가 정말 좋아야 돼요. 뮤지컬계도 도파민이 많이 보면서 루즈하다고 많이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프랑켄슈타인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비밀의 화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의 화원 같은 경우에는 4인극인데 굉장한 그 짜임새가 있어요. 일단 무대도 너무 좋고요. 정말 굉장히 딱 보면은 제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져요. 제가 약 60편, 70편 정도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1등 1테너르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상, 무대 다 너무 좋고요. 음악 완벽하고요. 왜? 윌 휴 콤비거든요. 어쩌면 해피엔딩 작사 작곡하신 분이 1테 노래를 작사 작곡했어요. 네, 그 토니 어워즈 상 받으셨던 같은 분들이 했네 보니까. 이번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윌 휴 콤비예요.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네, 보면은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냥 정말. 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호프라는 작품이 지금 공연을 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네. 호프 왜 안 하시는 거야? 나 이거 찾아봐야겠다. 왜 안 하시는지 뭐 문제 있나? 그러니까 뭐 어떤가 제작사 쪽에서 뭔가 힘드신 건가? 아니면 판권이 넘어갔나? 창작 뮤지컬인데요. 호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코믹스럽다가 그냥 이 호프라는 여자 인생에 빠져들었다가 같이 울다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작품이에요. 호프라는 몰입도가 되게 상당한가 보네요. 몰입도가 상당해요. 너무 좋았다. 그리고 킹키부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테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1등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세상에 모든 뮤지컬 다 빼고 하나만 남겨봐 라고 하면은 킹키부츠를 뽑았어요. 저는 늘. 꼭 보러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예외 가능 공연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작품 했고요. 좀 혹시 잠 오나요? 아니요. 전혀. 자, 이건데요. 킹키는 한참 얘기했으니까 이제 또 살짝 넘어가고 비틀주스 같은 경우에는 무대, 의상, 조명 요 세 개 정말 압권. 특히 이번 캐스트가 좋아요. 이번에 캐스트 비틀주스 역할에 김준수님 그리고 이제 정성화님 그리고 정원영님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홍나연 배우님. 가족끼리 보기도 너무 좋고 친구랑 보기도 너무 좋고. 자 그리고 물랑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 번째 시즌인데 지난 시즌에 2번 봤고요. 뭐 홍강호 배우님으로 저는 봤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캐스팅 된 배우님들도 다 좋으신 배우님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작사에서 섭외하시는 배우님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작품 자체로 봤을 때 물랑로즈라는 작품이 너무 신나요. 보면 도파민 돋아요. 그리고 뭐 비틀주스 물랑로즈 같고 한복 입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안 봤어요. 왜냐면은 이거 이제 초연이거든요. 아직 안 본 작품을. 네, 창작 초연인데 이제 카이 배우님께서 이번에 본인의 최애 배우가 네 세종 역할로 나오시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또 이성준 작곡가님이에요. 네, 이성준 작곡가님이기 때문에 네, 12월 2일 날 저는 참고로 2번 예매했습니다 이미. 오케이.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자 우리 또 뮤덕 중에 뮤덕 너덜트의 임재영 선생님을 모셔보고 뮤지컬 학개론 장장 2시간에 거쳐서 진행된 레슨 잘 보았고요. 자 그럼 저희 이만 진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더트 임재영이었습니다. 안녕.